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9일입니다. 11월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달이 이제 곧 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간다. 이제 뭐 연말도 얼마 남지 않고 2025년도 참 제가 1970년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2025년 아득한 옛날이었지만은 참 세월이라는 게 몇십 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게 봅니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옛날 되면 살만하다. 저희가 196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이제 했죠. 제가 공무원 생활을 1970년도 아니고 1972년도인가 73년도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그때 이제 새마을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때만 해도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워낙 잘 살지 못하니까 잘 살아보자는 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새마을 운동 노래도 있잖아. 노래도 있잖아요. 잘 살아보시는 노래가.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살았으면은 새마을 운동을 했겠어요. 그 때문에도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뭐 거러지는 노숙자 거러지는 있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일부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대부분 못 살았다는 얘기죠. 그때만 해도 생활하기가 힘들었다. 지금에는 그래도 생활이 그래도 원만하고 괜찮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옛날에는 삼시세끼 못 먹습니다. 점심은 다 굶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도 쌀밥이 고깃국이라고 하는데 쌀밥도 못 먹습니다. 비듬밥, 그 다음에 나물밥, 그 다음에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콩죽을 해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깜빵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교도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도 요즘에는 뭐 식사가 좋은 게 나와서 괜찮지만은 옛날에는 콩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저 사람이 뭐 법을 어겨가지고 잘못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드듯이 자주 간다며 이러면서 콩밥을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뭘 잘못하면 저 사람이 이제 콩밥을 먹게 생겼네 이런 얘기 합니다. 교도소에 이제 콩밥을 줬습니다. 왜냐, 콩이 원래 영양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콩밥을 먹으면은 영양급이 공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밭에서 나는 고기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정에서도 콩죽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음식 대신. 그 콩죽을 이제 끓여서 이제 먹었지. 우리도 콩을 이제 그 물에다가 불려서 그 맷돌 있잖아요. 맷돌에다가 갈아가지고 콩죽을 쏘서 먹는데 그 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콩죽을 쏘아 먹자. 그래서 이제 많이 먹었죠 그때는. 맛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절이 왔는데, 뭐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잘 살고 살만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 보지만은 우간다라든가 저 아프리카 이런데 그 텔레비 나오면은 그 후원합시다 해서 한 달에 뭐 후원 3만 원씩 냅시다 해서 가끔 그 캠페인 후원 캠페인 하는 그 텔레비 방송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 정도 못 살았어요. 제가 1960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그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하고 국민학교 다니는데, 남자들만 다니고 여자들은 초등학교 안 갑니다. 초등학교 안 가요. 저는 애아들인데, 딸 6에 저는 애아들 막내로 태어나는데, 누나들은 초등학교 졸업 맡은 누나가 6명 중에서 1명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중학교는 뭐 아예 그 아들이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보냅니다. 대학교도 잘 안 보내요.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해도 많이 배웠다. 그러니 고등학교만 이제 배우고는 대학교는 안 갑니다.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해도 강릉에 그 강릉교육대학교가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5년도인가 그때 생겼는데, 그때 이제 강릉교육대학교가 강릉에 있었는데 그 남녀공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원래 그 초등학교 때만 이제 남녀공학으로 다니고, 또 나이가 좀 들면은 중학교부터는 남녀공학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요즘에는 뭐 남녀공학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지만은 옛날에는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남녀공학을 합니다. 저도 국민학교 동창생 중에서 여자들도 많아요. 근데 중학교부터는 이제 좀 사춘기가 들고 나이가 좀 있으니까 남녀공학하는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이제 강릉교육대학교가 생기면서 남녀공학이라고 한다 하니까 남자들이 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강릉교육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남녀공학이라니까 그런 남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남녀공학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 사회성을 충분 조건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습니다. 사실상 남녀공학을 하면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불편하다 하지만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남녀 간의 미리미리 남녀 간의 사회성을 길러가지고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습성이라든가 서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사회성이 함양되고 사전에 좀 많이 배운다, 모든 면에. 그런 면에 봐서는 공학도 사회학자들이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저는 남녀공학이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거의. 남녀공학을 한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완전히 그런 데가 있어? 이러면서 참 좋겠다. 뭐 이러면서 나도 그런 데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지, 요즘에 참, 이만쯤 산다는 게 엄청나죠. 농촌에 지금에 가도 초가집이 없잖아요. 제가 1960년대 살았습니다. 저 강릉 출신인데, 완전히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초가집도 70년, 100년 가까이 되는, 무너져가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같이 습기를 많이 먹으면 눈이 왔을 때는 그런 집은 무너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눈이 오면은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항상 눈을 제거하더라고요. 눈 가래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눈이 쌓이지 않도록 계속 치더라고요. 그때 강원도가 원래 눈이 많이 오잖아요. 강원도가 눈이 좀 왔다고 그러면은 뭐 50cm, 60cm는 늘상 오는 거고 1m, 2m까지 옵니다. 그것이 지붕에 그냥 쌓인다 그러면 집이 무너지지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눈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 요즘에도 서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뭐 비닐하우스고 뭐고 다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사실상 기상이변 때문에 지금에는 건축물도 좀 생각을 해서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이게 옛날 몇십 년 전에 생각만 해가지고 안 돼요. 요즘에는 눈도 이상한 무게가 나가는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세고 기온도 높고 하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비닐하우스도 좀 구조가 튼튼한 걸로 만들어야지 모든 것이 기상이변 때문에 옛날 생각을 하고 비닐하우스를 건축해가지고는 전부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걸 감안해서 이제 앞으로 지어야 한다. 한 50년, 70년, 80년 전에는 그 정도 비닐하우스를 해놔도 서울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런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 하고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재건축을 요즘에는 안전 진단을 받지 않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막바로 할 수 있다. 원래 내수 진작을 요하고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가 상당히 선행돼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건설 경기를 하게 되면은 건설 노동자들도 벌어먹고 또 아파트도 건설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건축 자재들이 많이 올랐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거기 그 가격에 맞춰서 아파트를 짓다 보면은 부실 아파트가 생길 염려가 많지요. 요즘에도 아파트를 튼튼히 지어야지 50층, 40층 지는 아파트가 분양가 가격에 맞춰서 짓다 보면은 튼튼하게 짓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번과 기상 이변 때문에 눈이 많이 온다, 바람이 많이 분다 하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완전히 철폐를 하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상한제는 없애버리고 자유자재로 분양가를 결정해서 건축을 하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유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튼튼한 아파트를 지켜지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튼튼한 아파트, 편리한 아파트, 여러 가지 기능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선택폭이 넓어지잖아요. 그 아파트 분양 상한가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고급 아파트를 잘 짓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고급 아파트 이런 데를 입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분양 상한제는 철폐를 해야 된다. 지금 시기를 봐서 옛날에 있던 구식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고 건축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일반 경기도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기가 호황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저도 사는 이곳에 30년 안 된 아파트도 천지지만은 수지 타산을 계산해 보면은 별로 이익이 없으니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돈이 되니까 안전진단을 받아서라도 재건축 하려고 재건축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때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1가구당 부담액도 적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1가구당 1억, 2억씩 떨어지거든요. 그때 한 4, 50년 전에 1억, 2억 정도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 살면서 저도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강릉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교통공사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를 이제 샀는데 거기에 이제 재건축이 됐는데 한 1억 5천만 원. 그때가 몇 년도인가 1995년도인가 그때 1억 5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1995년도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한 가구당 1억 5천만 원씩 떨어지니까 큰 돈이지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이익을 봤어요. 그래야 건설 회사들이 재건축한다 하면은 현장 출장을 해서 답사를 해서 수지 타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건설 회사도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남고 가구당 이익도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요. 그걸 이제 나라에서 추가 인상분은 나라에서 회수를 한다. 그것도 철폐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남는 금액은 그 집이 100% 갖도록 그래서 재건축을 해서 남는 이익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추징한다. 그런 제도는 철폐를 해야 재건축이 활성이 되고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은 일반 경기도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내수 진작도 되고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도 벌어먹고 그러다 보면 세금도 많이 세수도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건설 경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벌어먹고, 그 다음에 건설 경기가 선행 경기가 되게 되면은 일반 경기도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전체적인 경기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수진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수진작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그 경기가 나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지 재건축하는데 그 가구당 그 부담금이 많이 1억, 2억씩 더 내야 한다. 그리고 재건축을 해봐야 이익이 없고 도리어 손해다. 그거 나중에 재건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대입한다고 해도 별 이익이 없다. 그러면은 재건축 하려고 하는 집도 없고, 그 다음에 건설 회사도 현지 답사를 해서 수지 타산을 개선해 보니까 별로 이익도 없고, 가구당 이익도 없고 도리어 마이너스. 추진하는 건설 회사도 별로 이익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을 안 하지요. 아무리 안전진단을 없이 통과를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그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은,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건설 회사나 수지 타산이 안 맞고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가지고 고급 아파트를 좀 지어서 팔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파트 분양 상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러지도 못하고, 분양을 한다고 해도 그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경기가 나빠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수지 타산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 진단을 없앤다고 해도 지금 30년 이상 된 아파트도 이 부근에 많거든요. 동네에. 하려고 안 합니다. 해봐야 이익이 없다. 그래서 도리어 재건축을 하지 말고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이익이다 해서 재건축보다는 지금 리모델링이 더 선호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